일단 1차 부등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5는 뭐 2보다 크다라고 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렸을 때 중학생 때 풀었을 때는 다들 알다시피 얘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였어.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자체가 함수라는 영역에서 접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우리가 다 싫어해. 좌표편을 열심히 그려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할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를 갖다 그리라고 했을 때 못 그리는 사람 있을까? 있어? 없지. 두 번째,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를 갖다 그리라고 했어.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지. 그러면 이 녀석을 좌표 평면이라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물어보시면 y는 x 플러스 5라는 건 다 그린다. 이제 여기가 5이시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5래. y가 얼마? 2라는 건 다 그린다. 됐니? 자, 어떠한 식이 어떠한 녀석보다 위쪽에 있대. 니네들이 봤을 때 너보다 너가 위에 있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게 여기인 것 같지 않니?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를 궁금해서 구해볼 거야. 저기는 둘이 만나는 교점이지. 그러니 x 플러스 5는 2라고 놓고 풀겠지. 그러면 x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자, 첫 번째 x 플러스 5가 2보다 큰 부등식을 푼다는 게 여기다 성함 일단 좀 이따 써야 되니까 부등식을 푼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 x 또는 미지수, 대부분 x니까 미지수의 범 위를 구한다. range 구한다는 뜻이야. 한국말이 아직 어색하다 그러길래 이해됐어? 큰 구간이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x가 여기 x축이잖아. 그치? 클 때 이게 성립하겠대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1차함수 가장 쉬운 거니까 이해되죠? 거꾸로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이 말이 이해됐어? 기본적인 부등식은 이런 영역을 구해간다는 개념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수직선에서 우리가 했을 때나 그냥 이것만 열심히 풀 때는 이항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부등식을 푼다는 게 뭐 푼다는 거라고? 미지수의 범위. 미지수의 범위. 됐어? 그리고 미지수의 범위를 구할 건데 이걸 읽어보자. 두 번째 미지수 범위도 범위인데 1차만 있으면 편하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사실 2차, 3차 이런 것도 있어. 아직은 이제 보지 못했으나 어쨌든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최고차항 계수. 얘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 2차 방정식도 생각해봐. 0이라고 생각하면 2차 방정식이 안 됐지. 이라고 1차 방정식 내가 왜 이래 있었지. 그런 것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 또 잘 따져야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고 작고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 많이 활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크고 작고니까 대소관계. 누가 크니 누가 작니라는 거를 한자로 표현한 거야. 이건 알아. 야, 너 한국말 어려워 꼭 말해. 알았어? 그래서 대소관계를 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얘는 언제 물어보냐? 실수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크니 3아이가 크니라고 물어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만약에 너에게 있다 라고 하면 걔가 이상한 거야. 알겠어? 적어도 너희가 공부하는 동안에 그거 갖고 물어본 사람 없어. 너희가 공부하는 과정 안에는 절대 없다고. 이해됐어? 그러니 무조건 무슨 일이 있다 실수야. 만약에 계산하다가 허수가 막 크고 작고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이미 너네가 잘못 풀고 있거나 틀린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 이 실수라는 것은 결국 너 구하는 것도 언제나 실수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야. 많이.
숫자가 커져봐야 뭐 루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물어보지 절대 i, 오메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니까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뭐 c보다 크다. 뭔지 알긴 잘 모르겠다. a가 양수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anyways 항상 모든 문자는 특히나 부등식에 나오는 모든 문자는 그냥 다 실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출제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낸 거지 출제하신 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막 이상한 아이를 내지는 않아. 절대. 부등식에 나오는 것만큼 무조건 실수야.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외워두셔야 돼. 뭐냐면 너무 두서없겠어. 좀 땡겼을 거야. 미안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들이 있어. 뭔 뜻일 것 같아? 절대값이 아니, absolute인 뜻이야. 항상 언제나 성립할 수 있는 always 가능한 anyways possible 뭐 이런 뜻이야. 오케이? 뭔 이야기야? 당연히 여기다 쓴 모든 이야기 다 실수야. 오케이?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자. 아, 이런 거 너무 쉽지? 그치? 이거 어떻게 돼? A 플러스 B의 제곱이지. 무슨 수라고 다? 실수. 그러면 특별한 언급이 없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제곱했으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당연하겠지. 얘도 언제나? 그렇지. 이런 꼴이 나왔어. 이런 형태가 나왔어. 부등식이야. 아, 무조건 실수인 거고 이 말이 무조건 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도 여러분이 알 것 같은 걸 써볼게. 불안한데. 효정이, 이거 해볼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아닌데. 제곱 응. 나 아니야. 말해봐. 2분의 그렇지. 앞에 곱셈 공식에 있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말하자면 나오는 게 많아서 까먹었다. 넌 결국 모르는 거야, 얘들아. 뭐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게야 더 많어. 걱정하지 마. 까먹으면 안 돼. 자, 실수를 하면 제곱과 제곱과 제곱을 더했지. 아무리 작아져도 0, 0, 0을 더해야겠지. 그러면 0, 0, 0 더해서 2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하지. 얘도 언제나 이런 이야기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야. 즉 여기 밑에 있는 형태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건 써.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조정했겠냐? 네. 까먹었었어? 안 된다니까. 자,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한번 써볼게. 2차 방정식이야. 다시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0보다 커요. 2차 함수가 0보다 커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x축이 0이라는 녀석이잖아. y는 0이라는 녀석이잖아. 너보다 위쪽에 있어야 해요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된 거 맞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라는 뜻이겠지. 항상 닿아도 돼야 안 돼요? 닿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중이 된 거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보고 무조건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아래로.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는 너는 양수라는 뜻. 닿았어 안 닿았어? 판별식은 언제나 0보다 작다는 뜻. 그러니 이 말이 무조건 맞는다는 이야기면 기본적으로 너를 이미 갖고 있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네 번째. 지금 당장에는 많이 안 나올 건데 앞으로 엄청나게 나와서 당신들을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기만 할게.
이름만 좀 기억하고 있어도 나중에 좀 더 배울 거야. 이름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해. 이름은 한국어 이름은 좀 어려워. 산술이 내가 알기로는 arithmetic 더해가는 이야기. 내가 exponential 곱해가는 이야기일 거야. 내가 알기로 영어 수업 표현은 그거거든. 대학교 때 본 전공책에서 쓴 이야기라서 내가 아는지 모르겠다. 아는지. 뭔 의미인지 너 알아? 네.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양수. 당연하겠지. 루트 안에 음수 넣으면 허수 이야기가 돼버릴 것 같으니까 안 쓰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두 숫자를 더해서 평균을 낸 거야. 산술적인 평균 더해서 평균을 냈다 이런 뜻이야. 얘는 곱해서 루트를 다시 씌운 거야. 곱한 이야기들의 평균을 했다 이런 뜻인 거야. 의미적으로 따지자면. 오케이. 그러면 뭔 이야기냐? 이게 왜 성립해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무조건 너는 같을 수는 있으나 작을 수는 없는 거야. 얘가 최소한 너보다 무조건 큰 거야. 요런 아이들이 있을 때 최소값은 언제나 너인 거야. 왜 이게 성립하는지 보자. 증명을 좀 해보면 B분의 A 플러스 B 루트 A, B를 해서 이게 0보다가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지? 내 말이 이해됐어? 2분의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도 되겠네. 여러분들 곱셈 공식이 보이죠? 여기에 쓰는 거는 특별한 언급 없어. 내가 실수라면 제곱했네. 제곱했으면 당연히 양수이거나 0이겠지. 2로 나눈다고 해서 100가지지 않겠지. 이해됐어? 엄청나게 많이 써요. 지금 당장 애들한테 많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써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만 잘 써도 곱셈 공식만 알아도 쓸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 까먹었으면 한 번만 다시 봐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절대부등식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얘까지는 그냥 이름만 기억하더래. 여기는 무조건 알고는 있어야 돼. 앞으로 배울 거면. 알겠어? 필기하고 해볼까? 부등식은 대소비교 하려고 많이 쓰이는데 대소비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차를 이용하겠대. 어떤 차를 이용하냐?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야.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 A에서 B를 뺐는데 0,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 이 의미가 무슨 의미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5 빼기 3은 양수지. 5가 크니 3이 크니. 그래, 그런 의미가 그냥 그대로. 5에서 5를 빼서 0이에요. 둘이는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A는 B. 마찬가지야. 3에서 5를 뺐어요. 마이너스 2예요. 음수죠. 그럼 누가 크다는 거야? 이런 의미야. 여기까지는 참 쉬워. 비교해. 하기 쉽게 생겼어. 누가 하고 싶어? 없지? A. 유리한다는 생각은 하겠네. 위아래 뭘 곱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밑에는 너. 루트 2 플러스 1. 표정이 듣고 있어?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가? 마이너스 2 사라지고 2분의 루트 2인 것 같아. 그치? 됐어? B. 위아래 뭘 곱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2 빼기? 아니지. 2 빼기 9가 되죠. 정신 차리시고. 됐나요?
마이너스 7 쓰시고 2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2 빼기 6은 마이너스 4니까 7분의 4 플러스 루트 2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얘네가 누가 크고 작은지를 할 거니까 A에서 B를 빼고 왔다 라는 것은 14로 통분하는 것은 알 거고 7을 곱했다 7 루트 2 2를 곱했다 이거 빼기인데 미안 빼기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루트 2 14 5개 루트 2 마이너스 8 5 루트 2는 넣어보면 루트 50입니다 크니까 작으니까 작아요 됐나요?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제곱을 이용하겠대 무슨 이야기냐? 마찬가지로 이번 내시 때 봤어 사실은 루트 2와 루트 3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어려운데 제곱을 해서 보면 2와 3의 관계니까 그때는 비교가 됐었어 그래서 이제는 다 본능적으로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다는 걸 알아 이해됐나? 그런데 꼭 그런 게 되냐 안 되냐가 궁금한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루트 A와 루트 B의 관계가 이렇게 썼을 때 이 아저씨는 다들 알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거고 근데 제곱을 이용했는데 선생님이 얘가요 반드시 이럴까요? 라고 물어봐 아니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A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 그쵸 음수 케이스도 생각해야죠 허수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음수의 케이스는 생각해야 돼 얘는 다 실수에 있는 이야기라서 그치? 그러면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49이고 25라고 했을 때 당연히 49가 25보다 크다는 건 초등학생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너는 7이겠고 너는 5니까 라는 생각으로 A가 B보다 커요 이게 성립하고 싶다면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 잠깐만 A가 마이너스 7이었고 B가 마이너스 5인데 그러면 B가 더 큰 거 아니냐 즉 얘는 무슨 케이스야 그렇지 제곱을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배우고 시험도 봐봤기 때문에 이해해 왜 음수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바로 가시면 안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제곱을 이용하는 것 중에는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얘가 크고 작고 이런 거에서 또 같고 이런 거는 또 케이스마다 좀 달리 봐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는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 얘도 예시를 하나 들어서 기본적인 이야기만 해보자 이렇게 나와있어 누가 더 클까 잘 더 몰라 그래서 얘는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거든 어떻게 풀었자 A의 제곱은 다 되죠? B의 제곱은 이렇게 했죠 제곱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A의 제곱이 B의 제곱에서 그래 그냥 빼보자 빼본다고 치면 나은 이해되고 있나? 네. 특별한 없었으면 다시 할 수 있어 말고 양수 음수 음수겠지 그럼 누가 더 큰 거니? 결론 이런 표현이 될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될까? 안 돼? 음수였을 수도 있어. 음수였을 수도 있다 음수였을 수도 있다 음수였을 수도 있다
자, 표정의 생각으로 예시니까 숫자가 뭐 들어갔을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나올까? A가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나왔을까? A는 저기 위에서 3. A가 마이너스 3이야. 어, 그럼 9 루트 9가 마이너스 3인가요? 아 그냥 3.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다 실수만 쓰겠다고 내가 따로 안 써놨어도 이 말은요,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제 됐어? 네. 또 내가 이거 맞을까 그러면? 근데 틀렸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라 하나가 빠져있거든? 뭐가 빠져있을까? A랑 B는 다른 편이야. 그래서 이때는 A가 0, 1대 이런 걸 써줘야 돼. 특수한 케이스지. 내 말이 됐어? 이 특수한 케이스에는 이 하나만 되는 케이스에는 너를 반드시 써주는 게 기본적인 습관이야. 이거 수업 공부하시는 사람들끼리 한 약속이야. 언제는 성립하는 게 또 꼭 한 가지가 있대. 그때는 이게 성립하는 게 이때는 이때. 답은 이렇게 써줘야 돼. 됐어? 괜찮아? 개꿀이야. 보자. 절대값 이야기는 되게 다 냈지.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 나중엔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과가 애들은 이거 좀 많이 나오거든. 문과 애들은 조금만 나와, 조금만. 뭔 얘기냐면 얘도 사실은 제곱해서 비교하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누구 0보다 큰지만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제가 제곱해볼게. 여기 A제곱 2 이렇게 되시겠다. 했나요? 앞에 거 뒤에 거 얘는 이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제곱제곱들은 다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것은요, 요거랑요, 요게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됐을까? 절대값을 푸는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자면 0보다 크냐 작냐만 판단하는 거지. 첫 번째,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럴 때 말이지. 양수네. 양수네. 그러면 이 식은 2 AB-AB 얼마가 되니? 됐나? 됐나? 두 번째, AB가 음수네. 그럼 뭘 붙여 나온대? 마이너스. 나온 이해되고 있어? 붙여 나온다고 표현아? 뭘 붙이고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B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지. 이 자체가 무슨 수니까? 음수. 그럼 너는 음수였지. 너 음수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양수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찾자며. 크거나 같다는 거 찾았어. 이해된 거 맞아? 오케이. 따라서 절대값 A와 절대값 B 더한 이야기는 둘이 더해서 절대값 씌운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등호가 특별한 경우에 성립하면 써준다고 여기서 했었지. 언제 성립했어?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가 서로 같다는 게 뭔 말이야? 0이 됐다는 뜻 아닌가? 0이 됐다는 게 서로 같다는 뜻이지. 더하기 빼기, 아니 미안해. 빼기를 해서 0이 됐다는 게 서로 같다는 뜻이지. 그게 0이 됐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지. 언제? 단 A, B는 뭐일 때? 그럴 때 뭐가 성립된다? 등호가 성립된다. 됐어?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아니 미안해. 빼기를 해서 0이 됐다는 게 양쪽이 같다는 뜻이지. 0이 됐다는 게 양쪽이 같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등호가 성립하는 이 케이스는 A랑 이랑 같다는 뜻이지. A랑 이랑 같아지고 싶다는 경우만 A, B가 이럴 때 써주라는 거지. 이거 안 써줘. 강점 많이 돼야 되죠. 잘 써야 돼요. 이번엔 비율을 이용해. 쉽게 말해서 분수 이용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그냥 2분의 1이면 이네가 알기에 2분의 1은 1보다 크니 작니? 2분의 1은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작은 수지. 1보다 작은 수는 밑에 게 더 크대. 1보다 작은 수는 밑에 게 더 크대. 2분의 3은 1보다 커 작아? 1보다 커. 알고 있지? 1보다 큰 건 위에 게 더 크대. 3분의 3은 1이야. 위아래가 똑같대. 기본 원리는 이거야. 아주 쉽지.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안 주겠지. 기본 원리는 이거야. 이해됐어? 뭐 이제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루트 2분의 루트 2는 위아래가 같다라는 게 1이니까 같다라는 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지? 그래서 조금 난해하게 생겼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2를 60번 곱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 있어? 있는 사람 말해줘. A는 A가 B보다 크다. 뭐 2, 60번은 그렇지만 6은 20번 곱해볼 만한가? 아닌가? 나중에 수학 과정을 배우면 그 얘도 더 단순하게 빨리 통통통 할 수 있는 것도 배우는데 아직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생으로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이 비율 관계를 활용하겠다는 거야. 3어법 써보자.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20제곱은 갖고 있을 거니까 3의 얼마라고? 제곱이라고. 2의 얼마라고? 여기까지 되나? 위가 크니 밑에가 크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더 크다는 사실이 너가 너보다 크다는 사실은 됐어? 이해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번에는 똑같은 과정으로 가볼게. 20이 웃기겠네? 여기는 6,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니네 생각에 누가 더 크다고 볼래? 누구보다는? 6의 20제곱과 2의 60제곱 누가 더 큰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답 다 나왔나? 가장 작은 녀석은? 두 번째는? 가장 큰 녀석은? 너 이제 뭐 활용했어? 비율을 활용했다. 감 잡히니? 요 정도까지는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다 뭐 시킬 게 많아요. 알겠어요? 네, 여기 하세요. 가우스라는 거는 점수 구분이라고 해. 즉 여러분이 책에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최대 점수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라고 보통 찾아? 3이라고 해. 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써져 있거든. 그래서 3이라고 해. 연습생 가서 나원이 뭐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얘는 이해됐어? 얘는 루트 2는 1점 얼마지? 그러니까 얘보다 크지 않은 상태로 최대의 정수 했어.
있어? 표정 얼마야? 이요. 아, 이해됐니? 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거기 써져 있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외우지 말고 앞으로 물어보면 이 말이야. 우리 내신을 했으면 다 알겠네. 그렇지 않을까? 중학교 지식이죠?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 x가 있어. x의 정수 부분을 쓰는 이야기는 가우스 x가 될 거야. 그럼 소수 부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건데? x에서 너를 빼는 이야기가 되겠지. 아니야? 맞아? 된 거 맞아? 내 생각인데 지금 이 상태로 했다가는 다음 주에 다른 한테 더 잡아 또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요. 봐봐. 자, 가우스 x는 n이다 라고 n은 어떤 정수를 갖다 줬어 를 보고 부등식으로 풀어보자 라고 물어봐. 부등식으로 혹은 영역으로 나타내라 라고 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외워주셔야 돼. 이런 건 영어로 써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자, 가우스 x는 3이에요. 최대의 정수가 3 나왔다는 뜻이에요. 정수 부분이 3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정수 부분이 3이 되도록 범위를 쓰자면 3부터 4는 안 되게 라고 범위를 써달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된 거 맞지? 자, 조금 더 머리가 아픈 이야기를 해볼게. 표정은 얼마야? 나은이는? 성민이는? 답은 마이너스 3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수직선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썼던 이야기들을 좀 보자면 3.5가 이쯤에 있겠지. 정수 부분을 써라고 했을 때 3을 쓴 거지. 2.7은 이쯤에 있겠지. 정수 부분 쓰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2를 썼겠지. 기본 원리 원칙은 무엇이냐? 이쯤에 루트 2가 있는데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1 썼지. 수직선상에서 바라보는 가우스는 서 있는 면에서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정수를 말한다. 오른쪽 왼쪽? 왼쪽. 마이너스 2.2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를 넘어선 이쯤에 있을 거야. 왼쪽. 누구야? 이해됐어? 된 거 맞아? 이게 안 되면 수원이고 수투고 앞부분에서 널 해낼 수밖에 없어. 가우스가 안 되면. 앞부분은 무조건 나오거든? 수학에서 됐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된 거야? 두 번째.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하게도 정수를 나타내. 그 정수라는 것은 양수건, 음수건, 어쨌든 간에 정수야.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내신을 하면서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쓸 거야. 그러면 루트 2 빼기 1이라고 썼어. 대충 쓰자면 0.414쯤 나오는 것 같아. 0.414쯤. 혹시 소수 부분이 음수가 나온 거를 본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한 거야.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책에 따라서 달리 써져 있긴 하지만 어떤 책에는 H라고 쓸 때도 있고 알파라고 써주는 것도 있어. 책마다 설명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1은 안 되는 이야기. 항상 양수라는 이야기야. 즉 마이너스 2.1을 써놨으니까 마이너스 2.1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너 플러스 너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가 정수 부분, 너가 소수 부분, 가우스를 씌우니까 너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셨나? 된 거 맞아? 돼야 되더라. 수학 상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우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부등식으로 갖다 풀 때는 이거 풀라고 넣으면 이렇게 풀어서 고쳐줘야 되고 정수 부분 이야기 알고 계셔야 되고 이시 하나만 해볼게. 이런 거 풀어보라고 해. 이시야. 자, 어떻게 푸냐? 일단 인수분 해요. 쫄지 마시고. 됐어요? 가우스 x는 너와 가우스 x는 너가 나오겠죠. 너는요? 어떻게 쓸래?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 구간 안에 존재하셨던 뜻이지. 여기 맞아? 오케이. 너는? 됐니? 얘는 어떻게 쓸래? 4? 이렇게 쓰라는 뜻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거야. 문제를 풀는 건 x에 대해서 구해주던가 범위를 쓰거나 둘 중 하나 무조건 하시라는 거야. x든 y든 a든 p든 k든 상관없이. 알았어? 뭐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제? 일단 쓰고 넘어가자. 봐봐. 절대값도 해보자. 넘어가자. 첫 번째. 얘는 언제나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돼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또 얘도 다 이해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이거는 가끔 헷갈려 하니까 잘 외워두시고. 맞아요? 숫자 넣으면 알겠죠, 사실. 당연히 숫자 하나 넣어도 다 이해합니다. 이런 거는 주의할 건 분수, 분모는 그리고 분모 0되다고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수업부터 다시 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이런 거. 알겠지? 이씨 저거 빠지냐. 다른 거. 방금 했던 것 중에 이거 있네. 누가 더 크대? 왼쪽. 오른쪽이 크대? 왼쪽이 크대? 오른쪽이 크다고 했어? 크기만 해? 같을 수도 있어? 언제 같았어? 엥? 뭐일 때?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하나일 텐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크거나 같을 때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의 이야기를 써보자면 이런 이야기 하시겠죠. 됐어요? 여기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운데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가 나와서 0이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수가 나오는 거는 절대값이어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0이 되고 싶으면 둘 다 00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이해됐어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 이제 다른 거 하나 풀어보자. 자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해봐. 이거를 해석해보라고 하면 애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C 풀어요 뭐예요 라고 해. 이제부터 물어보는 뭐라고 하냐면 A로부터 B만큼 떨어진 점 X를 나타내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잘 봐. 여기다 쓰자. X 마이너스 쉬운 숫자 쓰자. 2 쓰고 색깔을 맞춰줄까? 그러면 똑같이 저기다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로부터 얼마만큼? 3만큼 떨어진 점 X가 되는 거지. 되니? 생각해봐. 2로부터 3만큼 떨어졌으면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졌으면 얼마야? 5. 왼쪽으로는? 왼쪽으로는? 그럼 마이너스 1과 5가 나오겠다라는 뜻이네? 됐어? 그럼 이제 풀어볼게. 도대체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절대값 x-a의 면면에 제곱했어요. 됐어요? 문자로 제곱해버리면 모르겠다. 이걸로 풀어줄게. 문자 제곱하면 어차피 안 풀리니까 숫자는. 이걸로 어떻게 되겠지? x-2의 제곱은 뭐예요? x의 제곱 4x 4 빼기 9 빵. 됐어? 그러면 이제 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이런 거야.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먹었으면 여기가 어딘가가 A라는 점이 있다면, 그치? 호정아 이해하고 있니? 네. A라는 점이 있다면서 거리가 B인 거고 거리가 B인 점이지?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되실 거지. 그러면 이 말로 문자로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2라는 숫자가 있겠네.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왼쪽으로 몇 칸? 3칸. 2 더하기 3은 2 더하기 3 A 더하기 B. 2 빼기 3 얼마? 마이너스 1과 5가 당신 나오시겠다. 절대값 해석할 수 있겠어? 앞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선생님 열심히 제곱해서 뭐 지지고 볶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렇게 바로 물어보면 나와야 돼. 절대값의 의미가 뭐니까? 거리니까. 내가 성민으로부터 거리가 3m요 라는 게 절대값의 의미지. 만약에 제가 원점이고 내가 음수여서 그래서 거리가 마이너스 3m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멀리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가까이 지내고 싶어? 아니 인간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대화를 표현했을 때 그런 말을 하자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 첫 번째 원벌일까요? 거리가 3보다 커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로부터 떨어진 2로부터 3만큼 떨어진 거리보다 더 멀리 있으세요라는 뜻이지. 2가 여기야. 여기가 2 플러스 3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야. 이게 거리가 여기까지가 3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3, 각각 3, 3인 거야. 너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너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 뜻은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고요. x는 5보다 커야 하고 라는 뜻이야. 또 이해 안 되니까 식으로 풀어보자. 양변 제곱했어. 2차분의 11. 이렇게 하면 1차로 풀면 되지. 첫 번째, 양수니까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풀겠네. 또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겠네. 이거 열심히 풀어봤더니 너 나오고, 이거 열심히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랬어? 뒤집어서 이번에는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요. 이해됐니? 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요가 되겠네. 됐어. 너는 2 플러스 3이고 2 마이너스 3이고 이 말뜻은 마이너스 1에서 x의 범위는 5까지예요. 선생님 해석 잘 안 돼요. 그래요. x 마이너스 2는 이번에는 3보다 작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그럼 x는 누구보다? 5보다 작을 것이며 x는 누구보다 클 거고 응? 크다. 그지? 응? 틀렸냐? 마이너스 1 맞냐? 작아야 돼? 내가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 썼네. 어쨌든 x는 커야 되네.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너 믹스 했더니 됐어?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문자로 쓴 게 모르겠으면 문자 써놓고, 사실은 문자로 설명해야 되는데 숫자로 그냥 예시 늘어졌으니까 ABC대로 2, 3이 ABC로 바뀌어 있어도 알아먹어야 되더라. 알겠어? 자, 이제 분응식이 있는 상태로 절대값이 껴있으니까 해석해야 돼.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아는 거 그대로 해보자면 이제 뭐 0으로부터 뭐가 A만큼 뭐 이렇게 떨어졌냐 말한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 가지고 이렇게 풀라 그래. 그러면 이 뜻은요, 여기에서요 너가요 여기만큼 있어요 라는 뜻이냐. 됐어? 안 되니? 돼? 괜찮아? 됐어? 진짜 됐어? 숫자 한번 넣어서 생각해보면 돼. 절대값 x였는데 1보다 작은 절대값 x야.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게 x-1, 2, 3이 있을 때 했으니까 1, 2, 3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야. 1보다 작은 거리야. 원점으로부터 1보다 작은 데를 쓰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야. 말 이해돼? 그려줄까? 괜찮아? 진짜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할래? x는 굉장히 반대지. 오히려 1보다 뭐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거지. 거꾸로 뒤집은 거지. 이해됐어? 좀 이렇게 그냥 되면 말해야 돼. 네. 진짜로. 자, 그럼 얘는 똑같이 한번 해볼래? 이거랑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c에서 ax 플러스 b 그리고 c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쓰자는 게 우리 부등식뿐이 아니라 x에 대한 범위를 써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해됐어? 따라서 a분의 마 b 마 c
있어? 굳이 그러면 얘도 너 똑같이 이거 뒤집어져 있는 이야기인 거 아시겠네? 되냐? 됐어? 한번 써볼까? 에이씨 얘를 주면 되겠다. 미안해 성민아, 내가 멍청해서 생각이 없다 진짜. 자, 얘는 그러면 쓸 수 굳이 안 써도 되겠네? 쓸 수 있겠네? 어떻게 써야 돼? x는 작아.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나은이 됐어? 표정이 됐어? 문자가 있어서 헷갈릴 것 같으면 항상 말해. 그냥 숫자 하나 1, 2, 3, 4 넣어놓고 니네가 한 번만 해보면 다 나와. 오케이? 누구보다? 표정이 됐어? 됐지? 나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자, 마지막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해석이 당연히 절대값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라고 해. 그치? 그러면 이때는 아주 편안하게 나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진 상태로 쓰면 될 것 같더라. 뒤집어지겠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가 뒤집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의 해석은